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하얀 빵 블랑팡 PVT 패덤즈 42mm 건판입니다. 오늘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속 시계는 보통 실물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이 집만 8년 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도가 텄습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완전히 반대고요. 제가 이 시계의 실물의 매력을 절반이라도 담았는지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사람의 두 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과 하나의 렌즈로 보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어렵지만 이건 영상이 아니라 꼭 실물로 보셔야 해요.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42.3mm의 사이즈, 시마스터와 동일한 사이즈지만 체감되는 사이즈는 더 작게 느껴지네요. 두께 14.3mm, 겉으로는 얇게 보이지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48mm의 러그투러그는 평범하고요. 21.5mm, 여기 절로 나오는 러그너비 117g, 가벼운 무게 2,762만원, 굉장히 비싸고요. 칼리버 1315, 3개의 배럴과 120시간의 엄청나게 긴 파워 리저브, 프리스프랑 실리콘 에어스프링, 무반사 도명 사파이어 글라스. 시계의 이름은 PVT 패덤즈. 91.44m의 방수가 시계 이름이지만 이 시계의 실제 방수는 30바 300m, 방수 17cm의 손목 둘레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측면에서 주머니에 넣고 빼고 팔짱 끼고 착용감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러그투러그도 사이즈 대비 긴 편은 아니지만 사실상 카키필드 같이 러그가 쭉 뻗은 직선 러그고 케이스백이 너무 두껍게 뽑혔습니다. 브레이슬릿을 체결해서 흔들림을 잡아주면 착용감 측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블랑팡의 역사는 과거 루이비통 시계 파트 총괄 회장이자 태그 호이어 CEO면서 위블로를 키워냈고 제니스를 리빌딩한 비버옹, 이 사람이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35년의 블랑팡과 지금의 블랑팡은 사실 아예 다른 브랜드예요. 1960년대 스와츠 그룹의 전신 SSIH에 흡수되고요. 1970년대 중반 쿼츠빔을 맡고 시계 브랜드에서 오메가 무브먼트 공급업체로 바뀌게 됩니다. 1980년대 초 블랑팡은 완전히 소멸하고요. 비버가 현재 가치로 대략 7천만원 정도의 블랑팡의 판권을 구매, 하이엔드 무브먼트사 프레드릭 피게와 힘을 합쳐 1990년대 비버는 블랑팡을 하이엔드 브랜드로 리브랜딩해서 스와치 그룹에 1,000억에 되팝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애호가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블랑팡의 과거가 어땠는지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지금 얼마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얼마나 매력적인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는지, 현대의 시계 애호가들이 그것들을 어느 정도로 미친 듯이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블랑팡은 결국 하이엔드 브랜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블랑팡의 흔적은 미국에도 남아 있습니다. 블랑팡이 미 해군의 시계를 납품하려다가 군수품 특성상 미국산 택이 필요해서 스위스 브랜드 블랑팡이 미국 브랜드 토넥 레이빌과 OEM 관계로 묶였던 이력이 있거든요. 토넥은 블랑팡을 수입했던 미국 수입업자의 이름, 레이빌은 현 블랑팡의 대표 모델이자 블랑팡의 법인명 빌레레의 애너그램입니다. 현재의 블랑팡과 마찬가지로 토넥 레이빌은 잠들었다가 MK2를 만든 시계 제작자 빌 야우가 판권을 구매해서 빈티지 PVT 패덤즈를 오마주하고 있어요. 블랑팡은 고집이 굉장히 센 시계 브랜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호가와 시계 브랜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과거에는 애호가들이 정보도 없었고 취향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계 브랜드들이 요리해주는 대로 먹어야 했고 그들이 갑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번 신상은 인심 썼다. 사이즈랑 데이트 위치 2개 정도만 찐빠를 낼 테니까 참고 써. 이래도 우리는 주는 대로 받아서 써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이즈 찐빠 내던 티소 잡아주고요. 미도 스펙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론진 요즘 미쳤죠. 이제는 애호가가 갑이 된 시절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랑팡은 여전히 해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40mm 사이즈 극소량으로 VIP용, 케이스에 새겨진 무시무시한 각인, 불만이 많이 나오는 내시 데이트, 사라진 스텝 다이얼, 21.5mm, 23mm 같은 기괴한 러그폭. 어떤 PVT 패덤즈는 특수한 육각 렌치가 없으면 줄질조차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블랑팡이 이런 짓을 하고도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건 이 시계 브랜드가 가진 매력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사? 사요. 시계는 마치 깔띠나 불가리 같은 보석집의 냄새가 나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화려하고
저도 이제 닳고 다른 사람이라 럭셔리 워치든 하이엔드든 별 감흥이 없는데 이 시계를 손에 올린 순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블랙 썬네이 다이얼입니다. 빌레레에서도 느꼈는데 블랑팡이 썬네일을 정말 맛있게 뽑아내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썬네이 브러싱의 밀도를 굉장히 촘촘하고 부드럽게 그리면서 고급스럽게 만들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느낌은 카메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꼭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하고요. 대신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의 브러쉬드 마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썬네일은 이렇게 긁어서 만들어낸 방사형 패턴이 다이얼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랑팡은 마치 스웨이드나 벨벳과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죠. 퓨시는 완벽하네요. 시침, 초침, 데이트, 인덱스, 숫자 인덱스, 사파이어 베젤. 한 가지 특이한 건 베젤 인서트가 다이얼 르호를 포함해서 다이얼 끝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봐도 스위스 메이드가 잘 안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시계의 밀도는 높아지지만 깊이감은 줄어드는데 볼록한 도명 사파이어 인서트가 그 부족한 깊이감을 대신 채워주네요. 케이스의 디자인은 둥글둥글한 우주선처럼 여기저기 잘 굴러당기게 생겼고요. 이 귀여움과 터프함이 섞인 케이스 디자인은 대체가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브랜드 각인만 빼고요. 보이는 부분은 전부 폴리싱 마감이 발려있어요. 브러싱 마감의 경우 가격대마다 적용되는 마감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저렴한 마감과 값비싼 마감이 바로 구별됩니다. 하지만 폴리싱 마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이엔드에 들어간 폴리싱 마감은 저가와 다르게 묵직하면서 꽉 찬 느낌, 응축된 밀도감이 느껴지거든요. 단순히 케이스에 발린 워치메이커의 작업 수준도 다르겠지만 그 이전에 한계치까지 압축한 금속의 밀도, 정밀하게 잡아낸 오차, 이런 마감 이전의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요. 무브먼트는 너무나 예뻐요. 블랑팡이 추구하는 미감이 제 취향과 되게 잘 맞거든요. 나 엄청 화려하고 멋진 무브먼트야 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이면서 산업적인 감각이라 삭막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교한 페를라주와 깔끔한 앵글라주, 이 두 가지만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착용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차는 프리스프렁, 자성은 실리콘 헤어스프링, 리저브는 3개의 배럴로 잡아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긴 리저브를 오차 없이 잡아냅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결국 서브마리너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포지션과 그에 따른 가격차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시계를 구입할 정도의 애호가라면 두 시계의 가격차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브먼트를 제외한 보이는 부분들의 종합적인 완성도는 서브마리너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브먼트의 마감과 피니싱보다 다이버워치 본연의 툴워치로서의 감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솔리드백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시계 브랜드의 역사와 아이코닉의 헤리티지도 롤렉스와 서브마리너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브마리너가 아니라 피프티 패덤즈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